만약에 성남이 없어지게 됐을 때 그 세금이 어딘가 또 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정말 눈 동그랗게 뜨고 감시가 돼야 돼요. 히든풋볼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송재 의원님의 결장 그리고 3인 방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핀치히터인 류청 기자님도 오늘 출연을 고사해서 약간 저희가 좀 패싱당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출연을 그렇게 고사하는 사람은 고사시키면 됩니다. 네. 고사총으로. 이거 이렇게 받는다고요. 예, 정말 예. 정말. 근데 또 그 고사리 같은 손에 또 자제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류청 기자님. 이인환이 끝까지 지지 않고 네네. 뭔가 하나를 또 해내는. 한 수 더 뒀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알파고입니다. 네. 단수 쳐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 스포츠 프리토크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성남시장께서 신상진 성남시장께서 성남FC 해체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체를 하겠다가 아니라 해체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인수, 해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김나일 감독은 성적 부진의 이유로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 자체가 너무나 좀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준 의원님은 좀 아쉽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이 성남 지금 현 시장님의 그 말씀 중에 네. 몇 가지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거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성적이 안 좋으니까 뭐 꼴찌니까 그래서 해체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다른 얘기와도 좀 맥락이 닿는 얘기지만 정말 우리나라에 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많은 스포츠단이 있거든요. 네. 지자체가 관리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혈세가 투입되는 건 똑같습니다. 프로가 아니더라도 아마추어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프로 축구단이니까 규모가 크고 지금 이제 요즘 기사 나오는 거에 보면은 뭐 11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정말 많은 지자체들이 많은 스포츠단 내지는 체육 관련 또 기관이나 단체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많은 스포츠단들이 과연 다 정말 1등을 하고 다 좋은 성적을 내고 정말 항상 뭐 시도민 앞에서 카퍼레이드 할 정도로 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논리로 해체면은 정말 무수히 많은 팀이 해체돼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축구단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성적 안 좋다고 무조건 다 해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꼴찌니까 해체 그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네. 그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런 대목도 좀 약간 논리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은 타 지자체로 넘길 수 있도록 뭐 협상 중에 있다라는 심지어 뭐 썰도 지금 있고 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혈세가 낭비돼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운영하는 게 사회 경제적으로 좋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타 지자체로는 넘겨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죠. 물론 예. 그 타 지자체에서는 프로축구단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 지자체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면 말리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그 타 지자체 주민들에게는 못할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건 정말 약간 어불성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남는 거는 그 혈세 투입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모든 우리의 지금 수많은 시도민 구단들이 안고 있는 원초적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혈세 투입의 어떤 정당성, 합리성 이것에 대한 이제 갑론을박 토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논리들은 저는 사실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 없애야 되겠다라는 그런 논리도 문제가 많게끔 했던 예를 들어 뭐 정당이나 주체가 지금의 나와는 다른 주체라 할지라도 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설사 있었다 손치더라도 이것을
바로 없앤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냐고 묻는다면 그건 또 좀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를 수사해서 엄정하게 밝혀내서 책임을 물을 건 묻고 또 올바르게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문제가 있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지는 형태로 건전한 운영 방식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으니까 없애야 돼라는 그 논리도 사실은 바로 와닿지는 않는 논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그 세금 투입에 관한 찬반론에 대한 그 문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기는 하지만 다른 이유들 때문에 당장 없애야 된다라는 논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일부 분들은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축구로 밥 먹고 사는 놈이니까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제가 뭐 축구로 밥 먹고 살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저는 다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쉽사리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네. 근데 다만 그 혈세 투입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는 저는 동의는 합니다. 네. 타팀이긴 합니다만 시민구단 팬이신 우리 손소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이 발언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다 떠나서 그래서 이 성남 구단이 정말 가성비가 형편없냐. 정말 성남 구단 때문에 성남 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냐. 정말 성남 구단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남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더 받지 못하는 거냐. 100억이라고 하면 와 크죠. 엄청 큰 돈이죠. 네. 그러나 다른 시도에서 하는 다른 사업의 예산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큰 돈이 아닙니다. 이거 큰 돈이 아니고요. 이 구단을 없애자 판다라고 할 경우에는 좀 분석을 좀 해야 돼요. 그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동의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야 반발이 없는 거지. 네. 축구 팬뿐 아니라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니까 성남FC는 뭐 문제가 좀 있어.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어떤 공론화의 장을 먼저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정말 합리적으로 다 계산을 해봐서 그래서 뭔가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다면 그러면은 뭐 아무리 제가 뭐 축구인이고 뭐 그 축구계에서 밥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뭐 무작정 제가 이거를 뭐 반대하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 자체가 나오는 과정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도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다. 네. 그리고 시도민 구단의 문제는 그 원초적인 문제 자체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시도민 구단을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있고 새로 네네. 지금 아까도 뭐 다른 곳에 하려는 곳이 있으면 뭐 넘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전히 그래도 또 만들고자 하는 곳들도 있어요. 네. 가장 제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뭐냐면 성남에는 유스가 있습니다. 네. 특히 U12, 12세 이하 팀, 15세 이하 팀도 있어요. 물론 이제 지역 고등학교와 더불어서 이제 18세 이하 팀은 또 운영을 합니다만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좀 별개의 문제지만 15세 이하 팀, 12세 이하 팀에 거기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수많은 직원들이 있고 그 성남 FC와 현재 계약이 작동되고 있는 또 수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냥 해체다. 해체.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여기 지금 변호사님이 옆에 계시지만 이들 가운데는 아마 소송을 제기할 수 그럴 수 있을 있죠. 가능성도 예. 저는 제가 일반인적인 상식으로는 높다고 네.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남동 FC도 비슷한 문제에 좀 처해 있어요. 갑자기 이제 자신의 직장이 없어지면서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12세 이하 팀, 15세 이하 팀 선수들은 사실은 이제 축구를 전공해야 되는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 청운의 꿈을 안고 정말 성남에 그거 다 테스트 보고 뭐 이래서 입단한 어린 선수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장 또 이 선수들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이제 여러 가지 고용과 또 유스라든가 이런 데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무작정 없애버리면 분명히 이거는 법적 문제 같은 게 심화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위약금 같은 거를 지불을 해야 한다면 잘못하면은 저는 뭐 이제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잘못하면은 지금 혈세가 투입된다고 하는 명분으로 없애는데 잘못해서
소송 같은 게 걸려가지고 오히려 돈을 또 지불해야 되는 네. 상황이 오면은 이거는 시끄러워지기만 하고 오히려 지자체의 명예에 안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가장 그래도 스무스하게 해결하는 게 매각이겠죠. 그렇죠. 매각을 하면은 일종의 이제 고용 승계나 이런 약속을 다 받고 그리고 뭐 유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당장 이제 구단을 창단하는 쪽 입장에서는 유스 시스템이 당장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위약금이나 이런 데서 나갈 수 있는 손실을 또 방지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다른 지자체로의 매각, 뭐 기업 매각, 뭐 매각 얘기가 저는 그래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업 매각이 돼서 예를 들어 대전 하나 시티즌처럼 되면은 대전 팬들은 지금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로의 만약에 매각,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이거를 그냥 없애면은 우리 지자체에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당신네 지자체로 매각하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너무 무책임하다.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저 이 방송 하기 전에 저희 잠깐 쉴 때 주승환 PD가 그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야구요? 근데, 야구. 근데 거기 그 남궁민 씨가 거기 이제 재송 드림스입니다. 거기 이제 야구팀 단장으로 나오는데 재송이라는 이 기업에서 이 야구팀이 문제인 거예요. 만성 적자고. 그래서 팀을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그 명분을 이제 쌓기 위해서 그냥 팀 성적도 좀 잘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지원도 안 해주고 막 그래요. 근데 결국 이 단장이 이 재송드림즈를 PF라는 회사, 거기가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그쪽에 이제 넘겨서 이 팀이 이제 뭐 한국 시리즈까지 가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번 어떤 성남 문제와 좀 많이 닮아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지금 이 기업 구단은 아니지만 성남이 그래서 가장 그게 이상적인 경우가 아닐까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물론 그런데 네. 이제 이 문제는 네. 그 K리그가 여태까지 재정적으로 뭔가 이윤을 발생시킨다거나 재정적 채산성이 좋다고 인식돼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의 이 구단에 대한 접근은 뭐 돈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를 떠나서 우리 기업에 보다 나은 어떤 이미지를 제고하고 뭔가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무형의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기업이 만약에 존재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 네. 가장 좋은 역시 궁극의 활로는 기업의 인수가 아닌가. 지금의 성남 FC 팬분들도 아마 오히려 또 쌍수를 들어서 그렇죠. 환영의 그런 의사를 표현할 겁니다. 네. 네. 성남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성남 1화 시절에 굉장히 좋았었죠. 이 팀이. 이 명문 구단으로서의 명맥을 이어가다가 일단 성남 1화 시절이 끝남으로써 해서 그 이후부터는 사실 성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흐름인데. 그렇기는 하지만은 성남이 이제 시민구단 전환 이후에 FA컵 우승을 차지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FA컵 우승이 있었죠. 그러면서 FA컵 우승자 자격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아까 손변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홍보가 됐습니다. 아니 성남이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뭐 그렇게 성남이라는 이름 두 글자가 기사가 나올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예. 그런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했을 때는 어찌됐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유무형의 소득이 있었던 셈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즐거움도 분명히 누릴 수 있다는 거를 사실은 지금의 지자체 분들도 조금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네. 그 지역에 그 도시에 굉장히 큰 행사고 또 경사예요. 이런 또 홈앤어웨이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또 외국 구단의 팬도 오잖아요. 그렇죠. 또 성남 팬도 외국으로 가고 이런 여러 가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축제이자 행사인데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구단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전북현대 이제 이철근 단장이 특히 있었을 때 네. 그 당시 이제 전북현대가 특히 지금 그 정의선 또 오너가 또 많은 아주 아낌없는 투자를 그렇죠. 좀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전북현대라는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는 이런 팀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 뭐 프랑스에 가니까 자동차 사업이 잘 돼요. 그리고 브라질에 가도 뭐 공장을 짓거나 하더라도 축구팀하고 같이 가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 그 비즈니스가 더 잘 돼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유럽이든 남미든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가 이제 자동차 거래를 하거나 혹은 현지 공장을 짓거나 이래야 되는 지역들이 보니까 축구를 하나같이 다 좋아하더라.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실제로 축구단 이제 뭐 전지 훈련 같은 걸 겸해서 그런 데 나가서 뭐 공장 부지에 대한 협상도 하고 하니까 이게 일이 막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그 현지 시청에서도 환영을 보내주고 호감도 자체가 되게 높은 호감도 거죠. 자체가 네. 대한민국의 유명한 프로 축구단이야. 뭐 1등하는 축구단이래. 뭐 이런 축구단과 더불어서 자동차 사업을 논의할 때 이게 술술술술 잘 풀리더라. 네. 그래서 사실은 현대자동차에서도 전북현대에 대해서 더더욱 이제 아낌없는 지원을 하게 된 거고 축구에 대한 여러 가지 상업적 효과를 분명히 이제 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내수 시장으로만 보면 전북현대라는 프로축구단 안에도 현대자동차 팔리는 데는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해외나 이런 데 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축구가 비즈니스를 잘 풀어주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경험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전북이 이른바 그 투자 많이 하면서 전북 왕조를 세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기업과 지자체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기업만큼 또 그렇게 가시적인 이득을 쉽사리 취하고 이제 이게 기업에 비해서는 뭐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 그리너스 같은 경우에 아스나위 선수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뭐 아주 국가 차원에서 이 안산 그리너스에 대한 관심이 꽤 있죠. 실제로 뭐 그 SNS 숫자나 뭐 이런 걸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요, 저는 이런 상상도 합니다. 뭐냐면 인도네시아에 뭔가 수출을 해야 되고 이런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 같으면은 안산 그리너스와 뭔가 연계를 하거나 안산 그리너스의 같은 거를 해서 스폰서 같은 거를 해서 아스나위에 대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관심과 뭔가 결부를 이제 자기네 회사를 결부를 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뭔가 수출을 하거나 인도네시아에서 그쵸. 뭘 수입을 네. 하거나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그런 기업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네. 팀 자체의 전지훈련을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갈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안산의 후원 기업입니다 하고 딱 가가지고 아스나위한테도 우리가 뭐 스폰서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이 잘 풀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자체 자신이 무슨 사업을 설사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구단, 시도민 구단들도 기업 스폰서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 스폰서를 받을 때 그 기업들의 사업이 이 지자체 구단이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이런 것도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비즈니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디어와 노력을 많이 경주를 하면 지금보다 상황을 조금 더 낮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노력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다수의 지자체 구단들이 여태까지 어땠습니까? 정치 논리에 맨날 휘둘리면서 정치 관련하는 분들이 그 구단을 막 장악하고 하면서 또 이게 당이 바뀌거나 뭐 인물이 바뀌거나 하면은 또 그 구단을 운영하는 주체가 또 바뀌어요. 네. 돈 먹는 뭐 하마, 혈세 먹는 하마라고 얘기를 하기 이전에 혈세를 먹느니만큼 그 대신 뭔가 득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일들을 과연 노력을 하고 여태까지 발전시키고자 했는가? 저는 그것이 여태까지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 거죠. 네.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 잘 써라, 제대로 쓰고 있는 거 맞냐, 이렇게 감시하고 지적하고 걱정하는 거는 뭐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더 효과적인 예산 사용처가 있는 거냐. 지금 이 돈 축구단 운영에 들어가는 거 안 쓰면 그 돈 가지고 뭐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거냐. 이 축구단에 들어가는 돈보다 더 좀 비효율적으로, 더 의미 없이 사라지는 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이거 예산 줄인다고 그러고 뭐 쓸데없는 거 안 쓴다고 하면은 좋아하지. 좋아. 축구단. 오케이. 여론 안 좋을 것 같아. 축구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 K리그 뭐 얼마나 인기 있겠어. 일단 이거 없앤다고 하면은 일단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그래서 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치인인 이 단체장이 구단주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 시민구단, 시도민구단은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네. 또 풍파가 또 일면은 축구 팬들은 또 여기에 또 속절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 네, 참 사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이
뭐 매각 내지 해체를 검토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뭐 성적 그리고 혈세 낭비 그리고 또 하나가 구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으니 매각하겠다 이 얘기도 있어요. 그 사실 이제 후원금 논란도 있었었고 성남 FC가 사실 이 부분은 예. 좀 그 대단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예. 저희가 지금 성남 FC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럼 지금 이거를 매각하겠다고 한 그 시장은 어느 당이야? 그러면 그 전에는 또 어느 당이었고 그 둘 사이에는 왜 갈등이 생겼고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등등을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특정 정당에 대한 호불호, 그쵸.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비토로 인해서 입장이 결정된 거 아니냐라는 또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 성남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오해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성남이 아닌 다른 시도민 구단이어도 사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당이 어떻게 됐건 간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송재 의원님이 좀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만 NFL에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이 있거든요. 예. 그 NFL의 이제 초대 팀이고 그 팀이 시민구단이에요. 아직도 그 도시 자체가 한 10만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홈구장이 램버필드라는 곳인데 한 8만 9만 들어갑니다. 근데 홈 경기를 하면은 거의 다 차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린베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 팀 경기를 보러 다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너무 좀 이상적일 수 있지만 좋은 시민구단의 예도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이제 이인환 캐스터 말씀하신 그런 그린베이 패커스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시민구단의 문제가 하나도 벌어질 게 없죠. 왜냐하면 아니 일부 지금 예를 들면 J리그 같은 데도 이제 그런 유형의 이제 팀들이 작은 팀들이 있지만 오히려 지자체에서 알아서 잘 도와주는 경우가 많죠. 왜? 시도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항상 몰려드는 관중석을 꽉 채우는 관중들이 존재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겁니다. 네. 왜? 나중에는 그게 다 표가 되니까. 그쵸. 근데 이건 또 한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더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게 결국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축구, 우리나라의 K리그의 인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찬밥 신세 아니냐. 사실은 이런 얘기가 이렇게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청회나 공론화의 합리적 과정부터 거치지 않고 그 이유와 목적이 뭐가 됐든지 간에 바로 막 이런 얘기를 터뜨릴 수 있는 근거도 유감스럽지만 결국은 K리그 전체의 어떤 흥행의 부족과도 결국은 맞물린다. 이게 평균 10,000명의 관중만 매주 들어찰 수 있다 손 치면 10,000명이면은 이건 대단한 수치거든요. 뭐 한 1,000몇백 명, 뭐 많아야 뭐 한 2,000명 들어오는 것 같고,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냥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함부로 해도 되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스포츠에 대한 저변 그리고 K리그의 현재의 어떤 흥행의 현실 이런 부분들과도 사실은 이 문제는 원초적으로는 맥이 닿는 면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에 보면 제가 방송 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K리그 중계도 좀 많아지고 노출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 K리그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뭐 약간 희망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개인적으로는 10년 전에 비교해가지고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 발전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물론 지금 이게 충분하냐고 하자면은 의견은 갈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전혀 충분하진 않죠. 전혀 충분하지 않은데 네. 분명히 발전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이제 발전의 속도와 정도가 뭐 우리가 완전히 지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만 네네. 그래도 조금씩은 향상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우리 사회 많은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그렇게 아주 지갑에 동전 한 입 따질 정도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는 이거는 정말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아까 손변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이 차지하는 이 세금의 비중과 그 성남이 또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있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들 이런 거는 좀 면밀히 연구를 해봐야 되고 만약에 성남이 없어지게 됐을 때 이거는 원투펀치에서도 한 얘기지만 그 세금이 어딘가 또 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정말 눈 동그랗게 뜨고 감시가 돼야 돼요. 아니 세금 낭비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구단 하나를 없앴는데 그러니까요. 그 정말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그러면은 그 세금이 그런데 나중에 어디 쓰이는 걸 보니까 이게 또 뭐해? 그러면은 그거는 더 큰 문제거든요, 나중에. 네. K리그가 돈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사실인데 그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해서 이거를 하시려는 분들께는 조금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좀 넓은 측면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송재호 의원님이 결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 인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방송을 저희가 봤더니 한 5개월 정도 벌써 했더라고요. 5개월 동안 방송을 하면서 오늘도 또 다른 느낌을 받았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창 통해서 개진해 주시고 저희는 일주일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